그러면 계속 그날 본인은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말씀을 한번 제 얘기를, 해주셔야죠. 해야겠죠. 해주셔야죠. 예,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시민언론 누탐사 방송을 보다가 뭐야? 이 비상계엄이야? 제가 여기 튀어나온 말이 그냥 이거 미쳤어 이거? 그냥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 너무 이거 황당무계한 일이 눈앞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어서 이 미쳤어? 어떻게 이게 말이 돼? 하고 부랴부랴 옷을 입고 대통령실로 차를 몰고 달려갔다고 했잖아요, 제가. 대통령실에 도착하니 12월 3일 밤 11시 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용산 대통령실은 국방부 영내에 있고 다 출입 그 절차가 있습니다. 이 출입증을 갖고 들어갔고, 그래서 기자실로 들어가니까 아마 11시 한 10분 정도 됐을까? 그래서 일단 기자실에 들어가서 상황을 체크를 했는데 제가 맨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간사를 찾았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는 기자실이 3개의 공간이 있어요. 1기자실, 2기자실, 3기자실이 있는데, 이른바 소위 말하는 중앙풀단이라고 해서 뭐 방송, 뉴스통신, 일간지 등 해서 50개사가 중앙풀단 1기자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풀단 간사를 이른바 총간사라고 하는데 간사를 찾았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기자실에 다 돌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있던 일기자실에 있던 기자분들에게 간사님 어디인 줄 아시나요? 물었어요. 그때 박 기자였잖아요. 예. 그 당시 뉴시스에 박모 기자가 이제 총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총간사를 상당히 오랜 기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실에 다 돌아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기자분들의 답변이 이런 거였습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어디 기자세요? 그래서 제가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입니다. 왜 그러는데요? 지금 기자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적 상황입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예? 우리 출입 기자단들이 입장을 해서 이거 발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기자들을 브리핑룸을 문을 걸어 잠그고 계엄 담화를 기자들 모르게 발표할 수 있습니까? 얘기를 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기사 마감해야 돼요.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들 기자하고 뭐 더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도를 나오는데 기자실 1층 복도에서 간사와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의 행정관을 만났어요. 이 두 분이요,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용하는 그 문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안쪽에서? 네. 난 또 처음 듣는 얘기네, 오늘.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간사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이 되지도 않는 이 상황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기자단 좀 입장 정리를 해서 입장 발표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니까 저한테 이런 겁니다. 저도 지금 뭐 소식 듣고 와가지고 저도 여기 브리핑룸 앞에서 이렇게 했지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지금 좀 전에 정진석 비서실장을 지금 만나고 지금 노는 길입니다. 비서실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비서실장도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서실장이 모르는 계엄이 있어? 저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또 제 머리를 그냥 망치로 한 대 딱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왔어요. 어떻게 비서실장도 모르고 비상계엄을 발표를 하죠?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되니까 빨리 기자단 입장을 정리를 해서 입장을 발표를 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간사가 하는 얘기가 선배님 이 기자들도 다 지금 이 생각을 파악하고 의사를 파악하고 이걸 모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지금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거두절미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상황에서 이 계엄을 막는 게 지금 계엄은 진행이 되고 있던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계엄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자단 간사와 뭐 계속 왈가왈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 얘기를 듣고 제가 일단 기자실 밖으로 나갔어요. 그 얘기를 듣고 파악한 다음에. 그래서 기자실 밖에서 이제 대통령실 그 영내를 제가 한 바퀴 쭉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이제 그 서문 진로 쪽에서 차량들이 엄청 많은 그 차량들이 대통령실로 국방부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을 해보니까 이 국방부에서 호출한 국방부의 그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호출을 받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국방부로 영내로 복귀하는 거죠. 그 차량 행렬들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0-30분 이어졌던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차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이제 그 국방부 앞이랑 그 국방부 앞에 연병장 쪽이 있잖아요. 네. 제가 가 보니까 저쪽에 그 이태 그 이촌이죠. 이촌역 국립 그 중앙박물관 쪽 그 하늘에서 헬기가 날아가더라고요. UH 그게 저기로 가는 거였잖아요. 네, 국회로. UH-60인지 헬기들이 한 3대 정도 제가 본 기억에는 한 2대 3대 이상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방향을 보니까 여의도 쪽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뭐 어디 계엄군이 탄 헬기가 여의도로 가구나 한 생각을 했어요. 했고 제가 제 기억에는 급박하게 국회 쪽의 그 인사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헬기가 여의도 방향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고 이제 다시 기자실로 갔죠. 기자실로 가서 또 그 기자실 안에 있던 일부 기자들을 만나서 상황을 파악하고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한 밤 12시가 거의 가까이 됐거나 뭐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기자실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려고 했던 기자들이 있는데 못 들어오게 그 경호처의 경호원들이 101 경비단 그 경호원들이 기자실 지하 1층이죠. 대통령실 지하 1층 출입문을 통제를 하고 밖에서 들어오려고 했던 기자들을 차단을 했어요. 그 상황이 쭉 지속이 됐던 거죠. 그랬군요. 그럼 뭐 일단은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건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날 밤은 이제 밤 1시 1분경에 새벽 1시 1분경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켰잖아요. 192명 참석해서 190명 전원 그 찬성을 해가지고 했는데도 대통령실에서 기자단을 통제하고 하는 그 준감금 상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게 새벽 4시 거의 한 45분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요. 밤 1시에서 한 1시 반 사이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1시 전후 계엄 해제됐잖아요. 해제되고 나서도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1시 이후 상황에서 갑자기 그 경호관이 저한테 제가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기자들 막고 그 출입 통제한 거 강력 항의를 하고 하니까 거기서도 뭐 이렇게 저를 제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쟁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거 빨리 기자들 들어오게 해라고 아니 경호처에서 다 출입 승인을 받고 홍보수석에 다 승인받은 기자들인데 왜 출입을 못하게 하냐고 이 계엄사가 지시를 한 거냐 이러다가 계엄사가 와가지고 계엄군들이 와가지고 총 들고 쏘겠네 쏘라고 하더라 쏠라면 쏠 때면 쏘라고 하라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고 제가 강력 항의를 했습니다. 항거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옆에 있던 경호관이 저한테 기자님 지금 시간부로 퇴거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퇴거 통보를 한 거예요. 저한테. 지금 퇴거 통보합시다 하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누구 지시하니까 이 경호관이 뭐뭐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경호처장 지시냐니까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이 계엄사 지시 받은 거냐고 하니까 조금 멈풋 하더니 저한테
네, 계엄사 지시 받아서 경호처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직원 시간부로 퇴거하셔야 됩니다. 저 그랬죠. 아니 퇴거를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경호관이요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해보십시오, 직접.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현 시간부로. 아니, 얘기하세요. 예. 아니 퇴거를 안 하면 어떡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경호관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글쎄요 저희도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 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도 진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호관도 난생 처음 자기가 처음이지. 경호관 생활을 하면서 계엄이 지금 40몇 년 만에 근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처음이지. 저는 그 얘기 듣고도요 정말 와 이거 자기네 그냥 윤석열이 혼자 그냥 계엄 발동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옹성하게 한 거예요. 대통령실 내부에는. 물론 대통령실에는 대통령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국방부 기자실에서는 기자단 태거 지시가 똑같이 내려갔는데 기자단이 거기도 저항을 했어요. 저항을 하니까 군사경찰이 들어와서 테이저건을 가지고 뽑으면서 실제로 나가지 않으면 물리라고 동원하겠다고 테이저건을 뽑아가지고 위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갔지만 명확하게 기자단을 강제 통제를 했고요. 기자들이 밖에 나갔다가 못 들어오게 기사도 못 쓰게끔 막았어요. 업무 방해를 한 거예요. 업무 방해를 했고 불법적인 거잖아요.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통제를 하고 퇴거 지시를 했고 그날 새벽에 경호처의 경호관들이요. 제가 본 것마다 한 3명이 1층 기자실에 다 돌면서 인원 체크를 했습니다. 그 인원 체크를 왜 했겠어요? 기자단 인원 체크를 해가지고 끌어내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사실상. 그날 밤 끌려갔으면은 아마 저는 물고기 밥. 네, 비안 벙커로 끌려가가지고 물고기 밥 나중에. 꽃게밥 백령도 서해 진짜예요. 그래서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무시무시했는데 정말 우리 공화국의 민주공화국의 시민분들이 국회로 가서 아까 권지영 기자도 얘기를 하셨지만 국회로 가서 시민분들이 또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키고 그날 새벽에 일단 그 계엄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단 막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국민 주권자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언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이거를 지켜주셨다는 걸 제가 여러 차례 정말 진짜 눈물 나도록 감사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날 밤 상황에 관해서 우리가 언론으로서 12.3 때 과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우리 언론은 무엇을 했는가 라는 거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날 밤 계엄 담화가 생방송, 라이브 방송을 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셨죠? 그렇게 알고 있었죠. 네. 제 뭐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시민들이 그날 밤 방송은 라이브 방송이었잖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그날 밤 방송은 녹화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혹을 처음 제기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나나 우리 이 기자는 방송 시스템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팬 기자라서 그리고 방송의 그 송출 시스템을 디테일하게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문 쪽이다 보니까 방송 쪽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녹화였는지 생방이었는지 그 의심 자체를 못했어요. 안 한 거죠. 예, 못한 거죠. 전혀.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예, 생각을 아예 못한 거죠. 근데 그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이건 녹화 방송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이게 녹화가 맞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한 그 의혹, 진상을 명백히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밤 현장에 대통령실 출입 기자실에 있었던 당사자잖아요.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질문도 했고 답변도 받았고 현장에서 눈으로 봤고 들었고 제가 목격하고 항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계엄 해제 방송할 당시의 상황인데요. 4시 10분 경인가 한 20분 경에 한 10분 뒤쯤에 계엄 해제 담화문을 발표한다라는 소식이 돌았어요. 기자들한테 공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도에 나가 보니까 홍보수석실의 한 행정관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뭔가를 전달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잠시 뒤에 계엄 해제 뭐 방송하는 거 있다고 하는데 맞나니까 그 행정관이 그렇다고 하는데 또 얘기를 하는데 마침 뉴시스에 현장인 뉴시스에 사진 기자가 왔습니다. 같이 있었어요. 그 행정관과 대화를 같이 나눴습니다. 이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계엄 그 방송할 때처럼 또 문 걸어 잠그고 그렇게 또 생방송 할 거냐고 하니까 이 행정관이 그 당시 제 기억에는 이래요. 예, 또 뭐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고 하니까 옆에 뉴시스 기자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진은 찍게 해야죠. 기록으로는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를 했어요. 행정관이 그거 어렵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화가 끝나고 저는 기자실에 3기자실에 잠깐 들어왔어요. 들어와 있다가 한 10분이나 뭐 얼마가 지났나? 제가 다시 복도에 나가니까 기자실 그 복도에 나가니까 그 행정관이 브리핑룸 그쪽에서 오더라고요.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방송 나간다니까 지금 했대. 또 라이브를 했으니까 저한테 이런 거야. 라이브가 아니고요. 그 라이브 하다가 에러가 나서 멈추고 녹화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녹화를 한 거를 이렇게 했다라고 저한테 명확히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들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계엄 해제 방송이 녹화였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계엄 방송도 녹화야. 그래서 그런 의혹을 지금 고발뉴스 이상훈 기자가 제기를 했는데 그 개연성이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 얘기도 처음 들었어요. 진짜예요? 계엄 해제 방송이 녹화라고 하는 부분 나 처음 들었네. 예, 저는 그거는 제가 현장에서 질문을 했고 제가 직접 들었고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다만 브리핑룸을 여전히 걸어 잠그고 안에서 했기 때문에 녹화한 건지 라이브 한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행정관이 저한테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녹화했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KTV가 찍었습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KTV가 찍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상호 기자가 이 녹화 이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KBS가 입장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그전에는 KBS가 7개월 동안 아무런 입장 표명을 안 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KBS가 뭐 녹화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KBS가 녹화하지 않았다라면서 그 관련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훈 기자가 KBS가 했다라는 부분은 정정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정 방송을 했고 KBS가 녹화 방송을 한 것이다라고 의혹을 제기를 했죠. 제기를 하니까 KBS에서 아니다. KBS가 찍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밝힌 거죠. 밝혔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대통령실의 전석 공무원이 촬영을 했고 그것을 KTV에 줬다. KTV가 그렇지. 전속이 송출할 수 있는 방송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잖아요. 없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송출할 수 있는 곳이 KTV잖아요. 찍은 영상을 KTV를 줬고 KTV 담당자가 또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가정 절차를 거친 다음에 보고하지 않고 그 영상 내용을 그대로 송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위로 다 보고를 해야 되죠. 이러이러한 내용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았는데 이런 영상을 받았는데 이것을 각사로 송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 내지는 그런 지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날 밤에 규명돼야 되는 게 녹화였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런 녹화를 했다라면 이걸 누가 녹화하라고 방송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가 지시자가 있고 이 지시를 받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시를 받은 자가 이 전석한테 얘기를 해서 전석이 찍게 하고 그리고 이거를 KTV에 줘라고 지시를 또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상 파일을. 예. 그리고 지시한 자와 이걸 실무적으로 그 KTV든 담당자들한테 연결해가지고 요청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지시를 받아서 찍은 전석과 이걸 받아가지고 넘긴 KTV의 담당자가 있을 거고 이 KTV로부터 이 영상을 송출받는 그 시스템 내지는 그 방식에 따라 이걸 전달받은 각 방송사 지상파와 뭐 주요 종편이든 이분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여지껏 생방송했다라고 알고 있는 그 영상을 송출한 가정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관한 규명, 진상규명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내란죄에 관한 부분을 잠깐 보면요. 우리 형법 내란죄는 제 83조부터 뭐 100 몇 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거 있습니다. 내란은 다 아시잖아요. 그 대한민국 형법의 제 87조가 내란죄인데 대한민국 영토의 정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파면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12.3 불법 비상계엄 조치가 불법이고 위헌이고 내란죄에 해당한다라는 거는 명확히 그 헌법상 그 정의가 된 거예요.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90조가 있어요. 90조에 90조 2항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 87조 또는 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에 형과 같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요 부하 수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조항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지껏 우리 언론은요 12.3 내란 당시에 우리 국민이 주권자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불법 비상계엄 조치를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녹화였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KBS가 자신이 찍지 않고 대통령실 전석이 찍었고 KTV에 줬고 KTV에서 넘겨받은 영상을 송출했다. 이까지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영상을 봤다라면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내용이라는 거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국민에게 어떠한 해설도 달지 않고 그대로 여과 없이 방송했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내란죄 90조의 선전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KBS가 찍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상호 기자한테 사과해라고 해가지고 이상호 기자가 사과하고 이런 다 그 과정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KBS는 그러면 이 영상을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이걸 송출할 때 이런 부분을 다시 이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은 전속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을 담당을 했던 KTV 라인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이 규명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지껏요 7개월이 넘어간 그런 상황에서도 한 번도 우리 언론은 없었잖아요. 그날의 12.3 불법 비상계엄 조치 이 계엄 담화문 방송을 방송사들이 방송을 했는데 여기가 안에서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반적으로 방송을 하거나 할 때에 계엄 방송을 하거나 할 때 만약에 어떤 방송을 할 때에 브리핑 룸을 열어놓고 할 거 아닙니까? 기자들 들어오게 해서. 근데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기자들 모르게 밀실에서 비밀리에 한 거죠. 그리고 라이브를 한 건지 녹화를 한 건지도 지금 명확히 규명이 되지 않았지만 녹화했을 가능성도 지금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언론이 무례하고 우리가 제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 인터넷 기자협회가 제기를 했습니다. 12.3 내란 내 방송은 무엇을 했고 방송의 책임은 전혀 없는지 묻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 헌정 질서 헌법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언론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을 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저는 언론이 스스로 표명하고 스스로 표명하지 않는다라면 진상규명을 통해서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확한 얘기예요. 이렇게. 어찌하였거나 그날 내란은 정당화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도 방송 나갔던 자체가 이게 생방으로 나갔느냐 녹화 방송으로 나갔느냐에 따라서 또 이 무게가 또 달라져요. 여러 가지 규명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녹화 방송이라고 하면은 계엄의 그 시작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시작점이 녹화 방송한 이 방송을 송출해서 그 송출하는 동안 녹화부터죠, 사실은. 송출한 그 담화문에서 22분이나 10시 22분 또는 23분에서 시작해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부분이 10시 27분 또는 28분경에 그 대목이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대략 그 담화문 시작해서 4, 5분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를 시작점으로 해서 모든 걸 계산했잖아요. 계산을 했는데 이게 사전에 녹화된 것이라고 하면은 그럼 그 녹화된 전후로- 시점으로부터 시점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시작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지금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시점에 대한 사실 규명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그 내용을 사전에 그 KBS나 방송사들이 KTV를 통해서 받았고 그리고 KTV도 그러한 그 내용을 하고 방송한 거 아닙니까? 내용을 보고 인지를 했다라면은 이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송을 내보냈다라면 여기 관한 법적 책임이 없는지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라면요. 제가 KTV 담당자였거나 또는 책임자였거나 KBS든 어디에 책임자였거나 담당자였다라면요. 저는 이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를 함과 동시에 이거는 불법 비상계엄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는 이 진실을 맞습니다. 언론에 국민에게 먼저 알려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관한 고지 또는 보도를 먼저 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녹화한 방송 또는 이걸 통해 가지고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알려주는 게 저는 그날 밤 언론이 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녹화를 했을 당시에 전속의 카메라 그 파일에 보면 녹화된 시점이 시간이 다 찍혀 있죠. 찍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 확보가 돼야 될 텐데.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민 레이더인가요? 거기서도 우리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녹화를 했던 라이브를 했던 간에 그 앞부터 찍은 시점에서는 그 영상 파일이 다 녹화돼 가지고 기록이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촬영된 그 영상의 전체 구간의 그 파일이 확보가 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내란 특검도 그렇고요.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규명을 해서 국민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이런 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날 제가 한 11시에 도착했지만 만약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일치가가 저는요 그냥 문을 두드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저는 국민에게 알리고 어떻게 해서 기자단을 모아서 그 문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거 하는 거를 불법 계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막아야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막았어야 되는 거고 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불법 비상계엄을 발표하는 그런 영상이었다라면은 먼저 보고를 해서 그러한 사실이 있다라는 거는 먼저 알린 다음에 그리고 불법 계엄을 선포하는 그 내용은 방송에 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부를 했어야 네. 되는 부분인 거죠, 방송. 그리고 끝으로 이제 한 말씀만 덧붙이면 그래서 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차원에서는 12.3 내란의 밤 때 우리 언론이 무엇을 했는가에 관한 진상규명 작업을 또 저희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서 형태로 추후 국민에게 알려드릴 계획이고
또 그에 따라 내란 보도 준칙을 제정할 생각입니다. 우리 기자들 또 전문가들 또 주권자 시민분들의 그래야죠. 좋은 의견들을 반영해서 반드시 그럼 언제 한번 저기 토론회 어떤 포럼이나 뭐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해야죠. 다시는 대한민국 우리 헌정사회, 언론사회 이런 추악한 내란의 그 밤 그리고 언론이 무기력하고 침묵했던 그날 밤 이 대한민국의 언론은 정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 역사를 반성해야죠. 반성하고 성찰하고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반면 교사 삼을 수 있도록 내란 보도 조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예. 자, 오늘은 너무 날씨가 덥다 보니까 좀 추운 시간으로 좀 돌렸었습니다. 근데 화가 더 나다 보니까 더 덥네요. 더 더워졌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뭐예요?